돈을 벌려고 하고 돈 요즘 표현으로는 개 쉽죠. 공부를 해서 사람을 배를 갈라갖고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배부터 가르고 창업부터 한 거야. 대표님, 요새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식당 폐업률들이 엄청 높더라고요. 네. 지금도 망하는 가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데 좀 이 점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업이 많다. 옛날부터 그냥 저 혼자 좀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가슴 아프죠. 근데 폐업이 당연한 수순이다. 오히려 당연하다. 어떤 점에서요? 우리나라는 식당의 개체 수가 너무 많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여러 문화가 많이 없었어요. 그냥 일 끝나고 술 먹고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주 6일을 일했잖아요. 6일을 밖에 일단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4.5일제라든지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해외도 금방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식당의 에너지를 덜 쓰게 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가게는 많아. 소비는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100등까지 먹고 살았으면 이제는 50등, 40등, 30등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저는 가슴 아프지만 빨리빨리 많이 없어질 건 없어지고 정리가 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서로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되는 가게도 매출이 0원인 가게는 없거든요. 하다못해 3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분도 300만 원, 500만 원을 팔아서는 유지를 못하고 300만 원, 500만 원을 차라리 잘 되는 가게에 매출을 보태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잘 되는 분은 시스템을 잘 잡고 직원을 잘 고용하셔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게 차라리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제 궁금해진 게 식당 창업이 좀 쉬운가요? 요즘 표현으로는 개 쉽죠. 엄청 쉽죠. 그 정도예요? 왜냐면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와. 근데 망하기 쉽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똑같은 맥락이에요. 너무 쉽게 접근을 해버리니까 이게 금방 망하는 거예요. 허가제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하나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이 식당을 해야 되는 거지. 무분별하게 뭔가를 그냥 개설을 해버리니까. 보세요. 의사도 사람을 고치려면 공부를 해서 사람을 배를 갈라갖고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배부터 가르고 뭐를 꿰매줘야 되는데 고쳐줘야 되는데 배부터 갈랐어. 창업부터 한 거야. 자, 1시간 안에 이 수술을 끝내야 된다. 이런 딱 스킬이 있어서 식당을 이렇게 해야 된다를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해도요. 갑자기 사람이 수술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에러들이 생긴단 말이야. 이 사람이 갑자기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갑자기 배를 갈랐는데 CT를 찍고 MRI를 찍었을 때랑은 다르게 그 부위가 뒤편이 또 더 뭉개져 있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오는 거지. 근데 경력의 의사는 그거를 대처할 수 있다는 거지. 사장도 여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대처를 해가야 되는데 대처를 해보지 못하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개설을 해버리니 식당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 탓이 아니야. 혼자 자멸하는 거야. 매출이 안 나오니까 혼자 마음도 무너져. 돈도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지.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울컥하네. 저는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수많은 그 폐업 가게들 어떤 그 특징들이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징들로 가게들이 좀 망하는 건지 없어지는 건지 그거를 한번 또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자,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는 뭐 썩 나쁘지 않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합격점이죠. 합격점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분들 뿐만 아니고 어설프게 하는 분들마저도 다 합격점에 도달을 못하는 거야. 그 합격점이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초경쟁 시대라서 또 그런 것이라고 보는 두 가지라고 봐요. 음식을 특히 소비할 때 두 가지를 좀 크게 나누거든요. 생필품처럼 먹느냐, 가치 소비냐. 우곡집은 약간 이거를 먹고 배를 채우는 영역이 아니고 가치 소비 쪽에 좀 가까운 식당이에요. 여긴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 그렇기 때문에 가치 소비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가성비나 생필품 위주, 국밥이라든지. 국밥을 가치 소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점심이나 저녁을 한 끼를 먹는 거고, 그 중에서도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밀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국밥 중에서도 뭐 미슐랭이 됐든 뭐 가치 소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카테고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국밥을 갑자기 엘레강스하게 팔려고 하거나 곱창을 생필품처럼 팔려고 하거나
하거나 그렇게 자기의 의도를 막 어거지로 갖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조금 어긋나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얘도 직업이에요. 요식업이라는 것도 직업인데 직업에 대한 실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못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거의 뭐 알바생 때부터 해서 10년 정도를 일을 하면서 우여곡절을 배운 거잖아요.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하는 건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짧은 기간 내에 아니면 경험하지 않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못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 많은 가게 특징들을 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좀 마진율을 더 높이려고 좀 사장님들이 좀 욕심을 부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왜 좀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 개개인이 하는 식당은 사실 좀 들여다볼 기회가 많이 없지만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를 소개할 때 몇 프로 남습니다. 마진율, 프로테이지잖아요. 이거를 막 높이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죠. 식자재, 모든 자재가 계속 상승을 해. 근데 대한민국이 사실 수준이 되게 높아져 있어요.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음식의 수준은 되게 높은데 가격은 그것만큼 못 올려.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저기 위에 있는 천상계. 그 일부 빼놓고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음식을 내면서 그만큼 이 가격을 똑같이 맞춰서 올릴 수 있는 식당은 저는 5% 미만이라고 봐요. 그럼 인정을 하자는 거지. 마진율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마진액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40% 남습니다, 30% 남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손님이 안 오면 안 남는데? 율이라는 거는 계산법이잖아요. 요렇게 계산을 했을 때 요만큼 남습니다인데 와야 계산기가 돌아가지. 저는 그래서 마진액으로 봐라. 이야기를 이제 쭉 들어봤을 때 가장 힘든 게 손님을 끌어부르는 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정말 장사를 할 때 대표님께서도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은 대표님만의 어떤 이제 좀 살아남는 전략, 방법 그런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미쳐야 돼. 미친 듯이 해야 돼. 이 미친 듯이라는 게 손님은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간판만 켜놓으면 들어왔다는 시대는 이제는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굉장히 목 좋은 자리에 권리금을 많이 주고 진짜 그것 또한 뭐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잘 준비를 해놓고 알려야 돼. 어떻게 알리냐고요? 옛날에는 몇 년 전에 또 막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다면 저는 요즘은 다시 아날로그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전단지가 가성비가 떨어지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전단지를 보는 손님도 있단 말이죠. 온라인도 충분히 해. 뭐 네이버의 영역이라든지 인스타의 영역이라든지. 근데 그거 외에 옥외 광고라든지 아파트 광고라든지 다양하게 다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것도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눠져야 돼. 처음에 매장을 개설한 신빈 가게일 때는 가장 큰 틀인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플레이스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지만 또 2단계, 3단계로 가면서는 얘네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해주면서 카테고리를 늘려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루두루 올 수 있게끔. 거기에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간 사람이 극찬을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구두 소개가 제일 중요해요. 소개를 받고 왔대.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이 음식이 뭐라고, 거기 가봐, 거기 정말 맛있어라는 지인의 소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인 거지. 그것조차 못 이뤄내면서 밖에 걸 자꾸 땡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안에 것 잘 챙기면서 밖에 것,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신규와 기존의 단골이 확보가 되면서 신규도 계속 와야 돼. 이게 늘고 하다 보면 매출액이 느는 거지. 바깥쪽으로 광고를 열심히 하고 정말 미치게 이렇게 일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불러 모았잖아요. 가게에 이제 왔으면은 이 가게 안에 이 손님들을 또 재방문율을 또 높이기 위해 하시는 그런 팁이나. 뭐 예전에는 그런 캐시 페이백이라나요? 뭐 그런 어플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쿠폰도 써보고 했었는데 저는 재방문율은 그들의 패턴과 흐름에 맞춰서 알아서 오게 놔둬. 왔을 때, 연인과 만났을 때 잘해야 되는 거지. 없는 시간마저 잘하는 거는 저는 에너지가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왔을 때 잘해주면 돼. 그럼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좀 하시는지에 대한 대표님만의 스타일, 방식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있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하루에 1000명이 와도 1000명의 얼굴 다 기억해. 뭘 먹었는지까지 기억을 다 했어. 한마디도 안 해도, 그 손님과 한마디도 안 해도 기억을 그렇게 절실했나 봐요. 근데 요즘은 조금 안면 인식이 잘 안 돼요. 오랜 기간을 하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자꾸 겹쳐.
그래서 없는 걸 자꾸 줘요. 제가 선물 받은 술을 이렇게 한 잔씩 따로 주기도 하고, 매뉴얼에 없는 메뉴를 조금씩 제공을 했을 때 소비자는 기억에 남는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고 스몰 토크를 좀 많이 하기도 해요. 제 결혼식에 단골이 2명이 밥 먹으러 왔어. 우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야, 이거 장사 진짜 쉬운 거 아니네요. 그래도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그 영상을 보시는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도 전국에 있는 뭐 요식업 관련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응원도 하고요. 응원도 하는데 저는 좀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짧은 시간이 아닐 거예요. 3년도 짧다고 생각을 하고요. 5년, 7년, 10년, 15년 이상 돈을 못 벌어도 좋고 즐길 수 있는 분들만 자꾸 돈을 벌려고 하고 돈 살아남아야 돼. 난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거기에 포커스가 너무 맞춰지다 보니까 이 과정이 안 보이는 거야.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즐겁게 만드실 분들이 아마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본인 이름을 건 이쁜 식당 하나가 이렇게 녹록하게 노포처럼 익어가면서 자리 잡았을 때 그때 섹시하지 않나. 저는 그런 섹시함을 즐기고 가지실 분만 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진심으로 이 요식업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직업을 배우처럼 전문가, 직업의식이 있을 분만 들어와라. 그러지 않은 사람은 본인을 잘 들여다보고 본인에 맞는 걸 찾아가라. 자꾸 세상이 돈 하니까 돈 쫓아서 식당에 들어오지 마라. 식당은 그냥 본인들에게 돈을 주는 직업이 아니다. 그거를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또 울컥했어요. 이게 너무 진심이다 보니까 이게 울컥해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좀 덜 울컥한 주제로 그럼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